오세현 아산시장이 송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선 7기 동안 아산시 인구는 2만 2천 명이 늘었고 삼성을 비롯한 투자 유치는 1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종시 로컬푸드 세 번째 매장이 세롬동에 착공했습니다. 내년 7월에는 소담동에도 4호점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천안시가 농어민수당 2차분 47억 원을 천안사랑카드로 지급했습니다. 세종시가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하는 교통안전지수에서 2년 연속 A등급을 받았습니다. 아산소방서가 소방시설 점검기구 7종을 무상으로 대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세종시에서 백신 접종 후 효과가 줄어든 고령층과 접종률이 낮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연동면 노인요양시설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현재까지 17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또 지난달 28일 도담동에 있는 중학교와 고운동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5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관련 확진자 수가 모두 22명으로 늘었습니다. 세종시 관계자는 고령층의 경우 3차 백신 접종에 학생들은 선제적인 백신 접종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세현 아산시장이 송년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7기의 성과와 내년 시정 운영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0월 말 기준 아산시 인구는 35만 명, 오는 2028년이면 50만을 넘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말 기준 아산시 인구는 35만 685명, 사상 처음으로 35만 명을 넘겼습니다. 2018년 6월 32만 8천여 명에서 민선 7기 들어 2만 2천 명이 늘어난 겁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로 인구 감소를 넘어 도시 소멸까지 걱정하는 시군도 있는 와중에 우리 시는 전국 중소도시 중 거의 유일하게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도시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세현 시장이 송년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7기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같은 기간 유치한 기업은 67개, 신규 투자 금액은 1조 9,500억 원입니다. 2019년 삼성 디스플레이에 13조 1천억 원을 합치면 15조에 달합니다. 새롭게 조성되는 산업단지는 총 14개, 여의도 면적의 3.5배입니다. 여기에 탕정 2지구 신도시를 포함한 18개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돼 오는 2028년이면 인구 50만을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년에는 서해선 복선 전철과 아산 최초의 IC인 아산 IC도 개통됩니다. 내년에 개통되는 서해선 복선 전철로 인해 서부권 인주역에서도 서울역까지 30분대 통행이 가능해집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아산 최초의 IC, 아산 IC가 개통되고 아산 천안 고속도로가 시원하게 뚫리게. 오 시장은 저평가된 가치주였던 아산이 이제 성장주로 자리매김했다며 성장주를 넘어 대형 우량주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는 농어민수당 2차분 47억 원을 천안사랑카드로 지급했습니다. 앞서 1차분 40만 원을 받은 농가는 40만 원이, 신규 농업인에겐 8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올 들어 천안시가 지급한 농어민수당은 총 90억 원입니다. 아산시는 오는 21일부터 차세대 전자여권을 발급합니다. 차세대 전자여권은 당초 지난해 발급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여권 수요가 감소하면서 연기됐습니다. 새롭게 제작되는 여권은 재질과 색상이 변경되고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표기됩니다. 세종시가 도로교통공단에서 매년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발표하는 교통안전지수에서 2년 연속 A등급을 받으며 전국 1위를 달성했습니다. 교통안전지수는 교통사고 심각도별 사고 건수와 사상자 수를 기초로 교통안전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수치인데 세종시는 82.48점을 받아 인구 30만 이상 그룹에서 2년 연속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도로 환경과 교통 약자 분야 등 6가지 세부 영역에서 모두 A등급을 받는 성과를 거뒀는데 모든 영역에서 A등급을 받은 건 세종시가 유일했습니다.
세종시에 첫 로컬푸드 직매장이 생긴 지도 어느덧 6년이 넘었습니다. 그 사이 누적 매출액은 약 1,500억 원에 이르고 회원 수도 9배나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3, 4호점 건립에도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5년 9월 처음 개장한 세종시 로컬푸드 직매장 1호인 싱싱장터 도담점. 이후 2년 4개월이 지난 2018년 1월에 2호점인 아름점까지 문을 열었습니다. 이 두 곳에서 지금까지 올린 누적 매출액은 지난달 말 기준 1,471억 원에 이릅니다. 또 로컬푸드 참여농가도 2015년 218농가에서 현재 954농가로 4.4배 늘었고 소비자 회원수도 2015년 6,100여 명에서 현재 55,500여 명으로 9배나 증가했습니다. 이런 추세에 힘입어 3, 4호점 건립도 본격 추진 중입니다. 먼저 속도를 내고 있는 건 세롬동에 들어서는 3호점. 세롬 종합복지센터 인근 2,5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지난 1일 공사 시작을 알리는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이곳 1층엔 로컬푸드 직매장이, 2층엔 로컬푸드 가공소와 사무실, 3층엔 도서관과 교육실을 각각 배치하는 등 로컬푸드 직매장과 가공공간뿐만 아닌 어린이와 여성을 위한 복합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로컬푸드 가공소 2층에 세워지는 그 창업공간입니다만 이 가공소가 주변 상권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농산물을 테마로 한 창업공간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농산물을 구매하는 동안 어린이는 도서관 등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등 여성 친화도시 또 아동 친화도시에 걸맞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로컬푸드 직매장 4호점 역시 소담동 1원 환승주차장 부지에 복합시설로 건립할 예정으로 내년 7월 착공해 2023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올해 세종시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34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30일 치러진 시험에서 세종시에서는 모두 4,483명이 응시해 346명이 합격했습니다. 시는 이들에 대해 자격증을 교부할 예정으로 오는 15일부터 4일 동안 시청 토지정보과에서 현장 교부할 예정입니다. 또 인터넷 교부를 원할 경우 오는 5일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을 통해 신청하면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아산시가 오는 9일부터 닷새 동안 2022년 아산시민 참여학교 사업 운영자를 공모합니다. 모집 대상은 아산시에 주소를 둔 교육 관련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이며 시는 신청서 접수 후 평가 기준에 따른 심사를 거쳐 이달 중 사업 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아산 시민 참여학교는 초등 교과 과정과 연계한 지역 탐방처를 지정하고 초등학교에 체험버스와 학부모 교사를 지원하는 충남 유일의 지역 특화형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아산시 둥영도서관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 송년맞이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동전지갑 만들기와 포일아트 만들기, 스크래치 성탄절 카드 만들기 등입니다. 또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영화 상영도 도서관 4층 강당에서 다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산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시립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산 소방서는 소방시설 점검기구를 연중 무상으로 빌려줍니다. 대여 품목은 방수압력 측정계와 전류 전압 측정계, 절연 저항계, 조도계 등 7종입니다. 한편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포함되는 건축물은 사용 승인일이 속한 달에 자체 점검을 실시해야 하지만 장비가 없어 점검에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습니다. 코로나19로 가장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 중 한 명이 바로 영세식당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협력단체가 세종시에서 출범했습니다. 과연 어떤 단체이고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게 되는 건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이른바 세종 원팀이 출범했습니다. 민관이 협력 사회공헌 체계를 구축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기업 주도로 이뤄지는 광화문 원팀과 달리 지자체 중심으로 진행되는 건 세종이 최초입니다. 세종 원팀은 민간 기업이 하나된 마음으로 협력하여 지역사회 공통 문제 해결과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구성된 팀입니다. 이번에 세종 원팀에 참여하기로 한 기관은 정부 부처 13곳을 비롯해 지자체 3곳, 국책연구기관 16곳 등 모두 46곳에 이릅니다. 이들 기관은 앞으로 매달 한두 차례씩 우리 동네 도시락 먹는 날을 지정해 세종 원팀에 등록된 영세식당 15곳에서 도시락을 주문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세종 원팀이 광화문에 이어서 세종시에도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더 많은 지역에서 사회공헌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기관에선 모바일 앱 나눠정을 통해 도시락을 주문해 먹거나 또는 기부 여부를 선택하게 되는데 기부를 선택하면 자원봉사자를 통해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을 돕는 것은 물론 지역 상생의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이런 때에 세종 원팀이라는 민관이 협력하여 소상공인 살리기를 위해 함께 한다는 소식을 접하여 매우 희망과 기쁨을 느낍니다. 세종시 자원봉사센터는 세종 원팀에 참여하는 기관과 영세식당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부동산 허위신고 행위에 대한 정밀조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세종시는 부동산조사 특별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현재 업다운 계약 등 실거래 금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거나 편법 증여, 명의 신탁 등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2천여 명에 대해 집중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자금 조달 과정 중 편법 차용과 같이 이상하고 불분명한 자금 출처 등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시는 내년 상반기쯤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산시가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을 추진한 이후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산시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으로 모두 419건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돼 지난해 362건 대비 신고 건수가 16% 증가했습니다. 이는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 이후 시민의 관심과 인식 변화가 높아진 결과로 시는 분석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10월 아동학대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 시행된 바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천안 지역 전통시장과 삼정가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천안은 전년도보다 사업체가 228개 늘었습니다. 중앙시장이 367개로 가장 많았고 신부 문화거리가 327개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사업체 대표자의 성별은 여성이 52.1%로 더 많았고 연령대는 근소한 차이로 50대, 60대, 40대 순이었습니다. 충남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4일까지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기간 활동할 공정선거 지원단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일반 지원단과 대선 선거 지원단, 정치자금 회계 처리 안내 요원 등 총 6명입니다. 내년 1월부터 짧게는 2개월에서 최대 11개월 동안 정치관계법 안내와 위법행위 예방 단속활동 보조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충남 선관위 또는 각 시군 홈페이지에서 지원 서식을 내려받아 선관위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조리인 큰 고니가 세종수목원 양서류 관찰원에서 포착됐습니다. 백조라는 이름으로 익숙한 큰 고니는 몸 전체가 흰빛을 띠는 대형 조류로 우리나라에는 11월 하순 무렵에 찾아와 남하하거나 일부 지역에서 월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세종수목원에서는 큰 고니 외에도 흑두루미 등 다양한 겨울 철새들이 찾아와 먹이 활동을 하는 모습이 꾸준히 목격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지역 언론에 보도된 우리 지역 소식을 알아보는 뉴스터치 언론브리핑 시간입니다. 아산시가 도로 인프라 구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향후 교통 편익과 물류 수송 절감으로 50만이 살고 싶은 자족 도시에 한 걸음 다가서고 있다고 중부매일 문영호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문영호 기자는 아산시가 아산 천안 고속도로 건설 등 광역도로망 4개소 구축과 국도 39호 확보장 사업을 비롯한 국도 지방도 개설 및 확장 사업 7개소, 아산 IC 진입도로 개설 및 확장 사업 7개소 등 도로 확충 사업 추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광역도로망은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아산 천안 간 고속도로로 1차 구간은 연장 20.95km에 총 사업비 1조 4,006억 원을 투입해 2022년 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또 이 구간인 인주 염치 고속도로도 7.12km 구간에 총 사업비 4,163억 원을 투입해 2025년 준공 예정과 함께 3구간인 인주 당진 고속도로 15.71km에 총 사업비 7,050억 원을 투입해 2030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천안시가 기업 유치와 특화산업 육성의 중심이 될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잇따라 추진한다며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유입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고 중부매일 송문용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1일 천안시에 따르면 민간과 2조 원을 투자해 오는 2024년까지 590만 7,751제곱미터 규모의 11개 산업단지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천안시는 천안 제6 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 산업단지 계획 승인 고시를 지난달 26일 완료했다며 시와 주식회사 태영건설 등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민관 합동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제6산단은 논산 천안 고속도로 남풍새 나들목에서 5분 남짓한 거리에 위치하고 국도 43호선, 지방도 629호선과 인접하는 등 우수한 광역 교통망을 갖춰 접근성이 뛰어나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산시가 환경과학공원 주변을 친환경 에너지단지 고도화 사업을 통한 시민 휴식공간 제공과 친환경 랜드마크 시설 조성으로 변화를 구상 중이라고 중부매일 문영호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악취 발생 문제점과 관리 주체가 없는 관계로 주변 지역을 활용한 견학 체험 등 환경 교육장과 시민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해 아산시 대표 친환경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라고 전했습니다. 구상 중인 주 내용으로는 환경과학공원 내 공원시설물 개선, 자율셔틀 시범주행 실증사업 적용 등 다양한 특화 사업을 확충하고 소각장 전망대 및 식당에 대한 새로운 그래픽과 공기 정화식물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변화 모색과 함께 물환경센터 및 분뇨 처리 시설 주변의 악취 발생에 대한 시설 개선과 바이오가스 발전시설 등 견학 프로그램 개발,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인근 지역 가스 공급 활용 방안 등 중앙부처 공모사업과 연계한 종합적인 고도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종시 연양초등학교 황나희 선수가 제50회 전국 소년체육대회 수영 종목에 참가해 금메달을 획득했다며 해당 종목 1위 입상은 지난 2012년 시 출범 이후 최초라고 디트뉴스24 한지혜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이번 소년체전에는 총 1000여 명의 선수가 출전했으며 대회는 지난달 2일부터 13일까지 대전 용운국제수영장에서 개최됐다고 알렸습니다. 6학년인 황 선수는 이날 200m 부문에 참여해 경쟁자들을 제치고 1위에 올라 금메달을 목에 걸었으며 훈련 환경, 선수층 등 타 시도에 비해 약한 상황에서 이뤄낸 값진 성과라고 전했습니다. 일상에서의 건강한 생활을 안내하는 알기 쉬운 건강상식 코너입니다. 몸이 무거운 증상이 특별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 만성 피로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는데요. 전문의들은 규칙적인 식사와 휴식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즘 잠을 자도 피곤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만성 피로 증후군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피로는 정신이나 몸이 지쳐있는 상태로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증상 중 하나입니다. 피곤하다 라는 느낌뿐 아니라 이유 없이 여기저기 아프다, 집중이 잘 안 된다,
기분이 안 좋다 등 다양한 형태로 피로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로가 특별한 이유나 원인 질병 없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말합니다. 경장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많이 호소하는 만성 피로 증후군은 전체적으로 나른한 느낌, 두통, 어깨 및 목 결림, 전신 무력감, 식은땀, 추위를탐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며 집중력의 저하, 정서 불안, 의욕 저하 등과 같은 정신적 문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성 피로 증후군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감염, 스트레스, 면역 기능이나 중추신경계의 장애 등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그 역시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만성 피로 증후군 이외에 만성 피로를 유발하는 원인으로는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 약물의 부작용, 갑상선이나 간 기능의 저하, 감염, 신부전증, 수면장애 등이 있습니다. 만성 피로 증후군 환자분들은 쉬어도 회복이 되지 않는 피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도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만성 피로 증후군 환자들은 피로감 외에도 다양한 증상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중 일반적인 증상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근육통, 부종 또는 발적 없는 관절의 통증, 새로운 유형 또는 중증의 두통, 목이나 겨드랑이의 림프절 부종 또는 압통, 빈번하거나 반복되는 인후통, 오한과 도한, 시각장애, 빛과 소리에 대한 과민, 오심, 음식 냄새, 화학물질 또는 약물에 대한 알레르기 또한 민감성 등의 다양한 증상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일상에서 관리하는 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성 피로 증후군은 완치가 어렵고 재발이 쉽습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피로를 관리하여 만성 피로 증후군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노동이나 스트레스를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규칙적인 시간에 식사와 취침을 취합니다. 또한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적당한 운동과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피로를 관리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드실 수 있는 한방차로는 인삼과 구기자를 들 수 있습니다. 인삼은 많은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한약에서 원기를 보호하는 약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어약, 피로, 식욕부진 등의 한약 처방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기자입니다. 구기자는 한약에서 머리와 눈을 맑게 해주며 허로 증상을 치료하는 데 활용되는 보익제 중 하나입니다. 구기자의 베타인 성분은 간에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약재만 지나치게 복용하는 것은 도리어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체질이나 현재 증상에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진료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도 피곤한 만성 피로 증후군, 규칙적인 식습관과 운동으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OKTL에서 화물배차 고객 상담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55-551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콘크리트 산업에서 콘크리트 제조 업무를 담당할 직원 3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81-0308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